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합격에 대해 설명드리죠. 윤합격은 우리가 이제 윤하라는 것은 이제 물이 다양하게 아래로 흐른다라는 의미도 되죠. 윤합격은 어떠한 격인가? 임계일간이죠. 이사조는 이명조는 임일간이죠. 해서 임계일간이 신자진 수구를 보거나 해자축 해자축 수왕처를 보면 윤합격이다. 윤합격이다. 임계일간이 임일간이나 계일간이 신자진 수구를 보거나 해자축 수왕처를 보면 윤합격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임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봤죠. 역시 시지도 해가 되니까 더욱 수기를 가미한 것이고, 해서 신자진 수국을 보았다 해서 천간의 인성을 같이 보게 되고, 해서 이 월지가 진월이죠. 진월은 토가 있으니까 진축 술민을 보면은 파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이 명은 신자진 수국을 했기 때문에 격은 이루었으되 이 진자 자체는 병이 되는 것이다. 좀 기하는 자인데 병이 됐다. 그래서 이 진이 왕생한 토기의 기운을 바라는 운이 되거나, 또는 합해서 토기가 왕해지거나, 또는 이제 술충을 만나면 토가 가세하는 것이죠. 충이긴 해도 이럴 때는 크게 흉한 위험 요소는 안고 있다. 하지만 신자진 성국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진월이어도 윤합격의 성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윤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 여기 이제 시록이 주어져 있죠. 시록. 그러면 시록격이냐? 시록격인데 이 진토 관성을 보았기 때문에 시록격에 흠이 된다. 시록격에 귀는 첨가됐어도 이 진토를 보아서 신자진 수국의 진토를 보았긴 했어도 반감된 것이다. 또 이 보면은 해가 록이 공망된 것이다. 공망돼서 그 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격이 된다. 시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은 왜 윤하라고 하는가? 윤하, 이제 무르 기운을 보면은 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하향하는 늘 아래로 하향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산에서 솟는 샘물,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모든 물들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나 눈설, 우설이나 비, 설이나 상도 역시 설이죠. 상도 역시 우나 설이나 상이나 다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여기서 엄청난 압이 밀어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준칙에 따라서 이것은 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예, 위에서 그냥 순수하게 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위쪽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물의 성질은 자연 순치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하향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 이치는 그렇다.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보면은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솟아오르죠.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물이 올라오는 성질도 있다. 이런 것은 압에 의해서 이렇게 압에 의해서 위로 분출하는 작용이니까, 이런 의미는 이제 초자연적, 순수 자연적 의미가 아니죠. 순수 자연적이죠. 순수 자연적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다. 순수 자연적 의미에 있어서는 수기는 아래로 하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자양한 물이죠. 모든 토를 적셔서 초목이 자라는 것이죠. 초목이 자라고, 또 모든 생물, 동적인 물이죠. 동적인 동물까지도 즉 자양한 물에 의해서 토를 적셔지고 초목이 자생되고, 동물도 이 물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흐름의 기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작용이 없다면 참 이게 온 이 지구상을 또 자양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역시 하늘과 땅을 나눴을 때에 땅 지면을 이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다와 이제 위로 솟구쳐 있는 산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위쪽으로 호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샘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 의해서, 지구상에 의해서 이렇게 솟구쳐 있는 산이나 구릉이나 지표면에 위에 이제 해수면보다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들, 머무를 수도 있고, 이것들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전부 모여들는데, 그 모여들기 이전에 호수로 있을 수도 있고, 우물에 있을 수도 있고, 연못이나 이제 담에 있을 수도 있고, 강물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래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된다.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자양하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전부 모이는 곳이 바다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기운들, 이것들이 상승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다 계수가 되고, 밑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다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큰 물들은 우리가 임이라고 표현한 거다. 큰 물들은 이제 강물도 될 수가 있고, 호수물도 될 수가 있겠죠. 바다도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증발되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자연작용에 의해서 위에 하늘 공간으로부터의 다시 휘돌아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나 눈이나 기타 설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 작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 중에 있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회항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계의 작용이다. 밑에 모두 크게 머물러 있는 것들은 임의 작용이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작용돼서 하늘을 통해서 다시 회항되는 것, 다시
내려오는 건 기후작용이다. 해서 무조건 솟구치는 의미도 저 따스한 기온에 의해서 증발되니까 위로 솟구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순환작용이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서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위쪽이라 했을 때 마냥 여기가 이쪽인 것은 아니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대자연의 이치는 늘 순환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임계의 작용, 지표면 아래의 모든 큰 물들은 임의작용이고 하늘 공간에 작용되는 물의 기온들,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역시 기후작용이다. 그래서 임계의 작용, 즉 윤화의 작용인 것이다. 그래서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 초자연적, 이제 순수 자연적인 것은 수기는 아래로 하향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윤화라고 하는 것이다. 윤화라고 하는 격은 이렇게 해서 윤화격을 붙인 것이다. 이 사주도 윤화, 즉 수기의 기운으로 전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기를 이렇게 사람의 명제로 주어져 있을 때에 기명이 되는 것이다. 기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명이다.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진토가 만약에 있었다면 더욱 이제 큰 기명이 됐을 텐데 순수의 기명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금생수에서 수기가 왕성한 것이니까 이운 때에는 이운 즉 사오미운이 있죠. 사오미 물론 천간에 임계도 있고 신도 있으니까 이운 때 이런 기운들이 반감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운들이 토를 상생해서 토가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관을 보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이 반감되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금수 자양한 명조니까 이 성질 기운에 따라서 이런 운에는 도인과 같은 행색을 할 수밖에 없다. 지략이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또는 학문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한테 모든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뛰어난 준재일지라도 그 뜻을 피우지 못하고 이때는 도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운이 된다. 재성운이니까 돈이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 토가 없었다면, 진토가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진토가 왕성해져 버리니까, 관을 봐버리니까 이 관에 의해서 나의 성국을 깨트리니까 벼슬을 이게 관을 보아서 벼슬을 하는 게 아니고, 즉 녹을 먹는 게 아니고 그 관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뜻을 펼 수 없는 그런 국이 되기 때문에 도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이 운 때는. 그래서 신유운 때는 이때는 금생수에서 이때는 관직에 나가서 크게 승진하는 그런 운이 됐다. 이때에 모든 학문에 이제 도통을 했고 지략도 뛰어났고 이제 인재가 준수한 인재가 돼 있었겠죠. 하지만 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이었는데 이때 크게 이제 관계에 나가서 이제 관직을 얻게 돼서 크게 귀인이 되는 나라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되죠. 이렇게 금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식상이니까 더욱 빛을 발했겠죠. 식상과 겸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병술대운이 와서 술대운에는 진술충이 이루어져서 진술충이긴 해도 술대운은 관성이 되고 관이 진술충이라 하더라도 역시 살이 왕해지는 그런 운이 돼서 이때는 사망운이 됐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하직해 하는 그런 운이 됐다. 그래서 윤학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임일간이나 계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보거나 해자축 수왕처를 보면 윤학격이다. 그래서 진축 설미를 보면 파격이 되는데 파격이 된다. 하지만 이 사주는 진자를 보았는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윤합격을 이루었다. 그렇지만은 진 자체는 병이 되는 것이다. 병이 되는 것이다. 병이 된다. 예. 윤화의 원리는 무엇이냐? 숙이라는 것은 하향하는 원리가 있는데, 순수 자연적 무르 기운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 것이다. 그래서 윤하고 아래 하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원리도 역시 천지를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땅 중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우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매도 있고 또랑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산도 있고 구릉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속에 모든 것들이 물들이 다 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릉이나 이런 데 작은 우물이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는 무엇에 의해 이동하는 것들은 다 이제 계수이거지만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 초자연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 바다나 강물이나 큰 호수나 큰 냇물이나 큰 이제 연못이나 호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개천이나 또랑물이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우물을 만드는 거나 사람이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거나 또 수돗물이나 우리가 이제 수돗 틀어서 먹게 되죠. 수돗물이나 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것들, 공항 가운데 있는 물기운들 또는 모든 물이 이 지표면 위에서 이동성 있는 물들이 많죠. 자연적 이동성도 있고, 무언가에 의해서 강제적 이동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계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로 나누어서 임계가 조인다. 그렇지만 이 작용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바다에 모이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자연이라는 것은 늘 순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늘 순회하는 무료 작용이다. 하지만 어쨌든 아래로 내려오는 작용, 이런 것에서 윤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화의 격을 이렇게 설명했죠. 이 사주는 크게 발달된 기운인데 진이 병이 돼서 술운의 진술중에서 토가 감이 돼서 관이 감이 돼서 사망운이 되고 이 남초년 제왕절에는 진토가 왕이 돼서 모든 학과 지략을 다 갖춘 준수한 인재였으나 이때는 피지 못하고 도인과 같이 살아야 하는 운이고, 신유대운에는 이제 정계에 나가서 이제 관직에 나가서 크게 승진하고 해서 기인이 있다. 나라에 큰 일을 하는 큰 인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이제 성격 같은 경우는 인성들이 많아서 이제 상당히 스스로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때에도 도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녹이 공망이 되고 이런 작용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작용들은 세세한 작용은 실전사주에 더욱 나눠보고, 윤합격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은 윤합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격 설명드리고, 윤합격 시간은 이번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